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신용등급 내려갔다는 소식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고 또 특히 이제 막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러분의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함께 여러 사료들, 국제금융센터나 한국은행 같은 기관 보고서나 기사들 보면서 좀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핵심 고리를 오늘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미국 신용등급은 대체 왜 내려간 건가요? 미국 경제에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정부 빚이 너무 늘어나서예요. 작년에 이미 나라 빚이 경제 규모, GDP만큼 커졌고요. 쉽게 말해서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작년엔 국방비보다 빌린 돈 이자 내는데 돈을 더 썼다고 하니까 심각하죠. 무디스나 피치 같은 데서 보기에는 미국 이름값만 믿기엔 이제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하, 정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거군요. 네. 그럼 이런 미국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장 흔들리고 그럴 가능성이 클까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2011년에 S&P라는 다른 평가사가 처음 미국 등급을 내렸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유럽 경제 위기라는 큰 문제까지 겹쳐서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우리 코스피도 막 출렁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이번 강등이 처음도 아니고 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확 나빠지기보다는 좀 서서히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 연착륙이라고 하죠.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2011년처럼 그렇게 클 혼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그럼 일단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시장 흔들림,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야 해요.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이때다 하고 주식을 팔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죠. 시장에 잠깐 출렁이를 수는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이 1,300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1,300조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럼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면 어떡하죠? 그럴 가능성은? 네, 그중에 미국계 펀드 자금이 한 1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자금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어요. 근데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투자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 종목하고 골라서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그런 액티브 투자가 많았다면요. 요즘에는 코스피처럼 특정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요? 그게 ETF 같은 건가요? 그게 늘어난 게 왜 더 중요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딱 ETF, 상장지수 펀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패시브 자금은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서 사고 팔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같은 어떤 글로벌 위험 소식이나 환율 변화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엔 환 해지를 안 하는,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환 오픈이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이 늘고 있어서 더 그래요.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팔고 나갈 유인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특히 환율이 오르면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종목을 딱 찍어서 이거 사세요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신용장급이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걸 신용 스프레드 확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곳에 너무 집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같은 좀 안정적인 전략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 움직임이랑 환율 변화, 이건 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WGBI라고 세계국채 지수라는 중요한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켜볼 변수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 때처럼 아주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외국인 자금, 그중에서도 ETF 같은 패시브 자금 흐름이랑 환율 변화를 잘 봐야 한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이런 외부 충격에 시장이 반응하는 그 민감도, 소위 말하는 체질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나라든 개인이든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건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에 좋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미국의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투자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계속 늘어나는 미국의 부채 문제는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